은퇴하고 나서 매달 통장에 찍히는 돈. 여러분은 혹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다들 안정적인 노후를 꿈꾸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꽤 막막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은퇴를 황금기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소득이 없는 황금기라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현실을 보여주는 숫자들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023년 통계를 보면 현실이 꽤 냉정합니다. 개인 월평균 연금 수령액이 65만 원, 부부가 합친 가구 전체로 봐도 90만 원이 채 안 돼요. 이 금액으로 우리가 꿈꾸던 황금기를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뭔가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막막함에 대한 하나의 해법이 될 수도 있는 농지연금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농지연금이 대체 뭔지, 주택연금과는 뭐가 다른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나는 자격이 될까? 이 질문까지 핵심만 쏙쏙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바로 농지연금입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의 노후 걱정을 확 덜어줄 수 있는 새로운 안전망이 될 수도 있는 제도죠. 농지연금은요, 개인이 아니라 정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평생 땀 흘려 일군 그 소중한 땅을 그대로 지키면서 안정적인 생활비를 받을 수 있도록 특히 우리 고령 농업인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거예요. 핵심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내가 가진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평생,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생활비를 받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아는 주택연금이랑 똑같은데 집 대신 농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종의 농지담보, 영모기지로 온 인셈입니다. 주택연금은 다들 익숙하시죠? 농지연금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바로 이 주택연금하고 비교해보는 거예요. 뭐가 같고 또 뭐가 다른지 한번 제대로 따져보겠습니다. 자, 두 제도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한번 보세요. 아직은 주택연금의 규모가 훨씬 크긴 하죠. 그런데 왼쪽의 농지연금 그래프를 보면요. 가입자 수나 지급액 모두 정말 꾸준히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이게 중요한 노후 대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신호죠. 핵심적인 차이점들만 한번 짚어볼게요. 나이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영농 경력입니다. 농지연금은 5년 이상 농사를 지은 농업인만을 위한 제도라는 점, 이게 바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주택연금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농지연금의 가장 큰 매력이 대체 뭘까요? 첫째, 연금은 연금대로 받으면서 농사를 계속 짓거나 아니면 임대를 줘서 추가 소득을 만들 수가 있어요. 둘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나중에 땅값이 막 올라서 내가 받은 연금 총액보다 비싸졌다? 그럼 그 남는 차액은 고스란히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땅값이 떨어져서 받은 돈보다 가치가 낮아져도 그 손실은 정부가 책임져요. 부족한 돈을 절대 더 내라고 하지 않죠. 와, 이건 뭐 이익은 내가 갖고 손실은 국가가 막아주는 구조잖아요. 하지만 명심해야 할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그냥 주는 돈이 아니라 대출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즉, 중간에 그만두고 싶으면 원금이랑 이자를 전부 다 갚아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 점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물려받을 땅이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는 자녀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하고요. 실제로 가입자 3명 중 1명은 중간에 해지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보증한다는 든든한 약속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이 잠깐 중단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도는 안정적이지만 예산이 고갈될 수 있다는 변수가 언제든 생길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과연 나는 해당이 될까? 농지연금의 자격 요건, 제가 A부터 Z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주 간단하게 딱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바로 사람에 대한 조건, 그리고 땅에 대한 조건입니다. 이 2가지를 모두 만족해야만 합니다. 먼저 사람 조건부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첫째,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총 5년 이상의 영농 경력을 가진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다행히 중간에 좀 쉬었더라도 농사지은 기간을 전부 합산해서 인정해 줍니다. 다음은 땅의 조건입니다.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딱 이 세 종류의 농지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최소 2년 이상은 내가 소유한 땅이어야 합니다. 또 내가 사는 곳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내 땅이 개발 예정지로 묶여 있거나 땅 위에 불법 건축물이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아닌 자녀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땅도 제외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장점과 단점, 그리고 자격 요건까지 필요한 정보는 거의 다 살펴본 것 같네요. 이제 이 모든 걸 바탕으로 농지연금이 과연 나에게 맞는 선택인지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려볼 시간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차례입니다. 나의 영농 경력은 충분한가? 자녀들의 상속 문제와는 이걸 어떻게 조율해야 할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 문제 같은 리스크를 나는 감당할 수 있을까?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 60세가 넘으셨고 5년 이상 농사지은 경력이 있고 또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이라면 이 농지연금은 정말 훌륭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땅을 돈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 평생의 땀이 담긴 자산을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만드는 아주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100세 시대가 되면서 은퇴의 풍경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일구어온 바로 그 땅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분석이 그 해답을 찾는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